또 하나는 달기지. 이게 약간 생뚱맞은 얘기 같지만 달에서는 로봇은 숨도 안 쉬죠. 숨도 안 쉬고 밥도 안 먹습니다. 그래서 우주 개발 쪽에 많이 사용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. 로봇이 이제 일상에 쓰이게 된다면 이제 가장 먼저 쓰일 수 있는 분야는 제조 현장 분야. 그래서 뭐 당연히 테슬라 공장이 되겠죠. 공장에서 그렇죠. 로봇이 쓰일 수가 있고, 이게 뭐 더 나아간다면 뭐 자동차 전 산업, 그러니까 테슬라 로봇을 이용해서 현대차가 조립을 할 수도 있고요. 그게 더 확장된다면 이제 제조 분야 전체로 확장될 수 있다, 이렇게 보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? 아까 잠깐 중에 지멘스 말씀 좀 드렸죠. 네. 지멘스가 쉽게 말하면 로봇을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애들입니다.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로봇 객체가 쿠칸이 아니면 뭐 네. 파나기니 뭐 우리 현대 로보틱스니 뭐 뉴로메카니 뭐 이런 회사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I가 이 시스템을 관장하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우리의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실은 공장에 투입돼서 일하기는 좀 좋지 않은 구조예요.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인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사족 보행은요, 배터리가 딱 나가면 그냥 식탁으로 변해요. 그죠? 네. 근데 이 트랙, 양다리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자이로스코프라는 게 꺼질 경우에는 바로 툭 넘어집니다. 그래서 사실은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마 로봇의 어떤 구조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답은 아니다.인데 일론 머스크가 가장 어려운 숙제를 낸 거죠. 가장 어려운 걸 해결할 수 있으면 더 쉬운 거는 언제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공장에 투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. 뭐 뒤에 Q&A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. 먼저 우리 공장에 집어넣어서 학습시켜서 쓸만해지면 3년 5년 뒤에 팔겠다예요. 그러면 2만 불을 소비자한테 판다면 자기들이 만드는 거랑 원가가 더 떨어지겠죠. 그죠? 그 떨어진 원가를 가지고 공장을 일단 먼저 쓰겠다는 거니까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것처럼 2030년도에 2천만 대를 만든다. 앞으로 10배 이상 커져야 되는데 도대체 이 10배를 어떻게 키우냐, 이 짧은 시간에. 그러니까 지금 거의 2020년 끝났으니까 이제 8년 남은 거예요. 그죠? 8년 동안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내냐. 딱 거기에 왜 로봇이 프라이어리티, 우선순위 위에 있냐 생각해보면 답이 좀 나오겠죠. 왜냐면 이번에 임팩트 보고서에서도 2030년도에 우리는 연간 2천만 대 만드는 거에 대한 목표가 뚜렷이 제시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또 하나는 달기지. 이게 약간 생뚱맞은 얘기 같지만 화성에 원래 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게 최종적인 꿈인데 지금 나사의 프로젝트를 보게 되면 그 전에 달에다가 기지를 건설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달에서는 로봇은 숨도 안 쉬죠, 그죠? 숨도 안 쉬고 밥도 안 먹습니다. 그래서 아마 우주 개발 쪽에 많이 사용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. 그렇게 된다 그러면 2만 불짜리 로봇을 어느 정도 학습된 상황에서 사람들한테 풀어서 판매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때부터는 뭐 많은 쪽에서 데이터가 막 모이겠죠. 테슬라는 업데이터블합니다.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요. 그러니까 로봇 역시도 같은 스킴으로 할 겁니다. 그래서 아마 많은 쪽의 로봇들이 투입되면서 데이터를 모아오고 그걸 또 추론하고 학습해서 다시 돌려주는,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성장하는, 그러다가 클라우드가 다 연결되기 시작하면요,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ANI,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가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, 즉 모든 것들을 시켜도 다 할 수 있는 개체로 바뀐다는 거거든요.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연결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지금 아마 로봇의 활용도는 높아지지 않겠느냐.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의 긍정적인 거를 전부 다 우리가 믿어준다면 정말 큰 변혁의 시작이고요. 하여튼 이번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굉장히 큰 부분은 아마 로보틱스가 되지 않겠느냐,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AI 그리고 로봇이 일상화된다면 테슬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제 전 산업으로 다 확산이 되겠죠.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,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산업,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될지가 이제 아주 현실적인 고민입니다. 그래서 센터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로봇 산업, AI 이쪽에서 되게 좀 좋은 회사들 혹은 눈여겨봐야 될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. 테슬라가 서막을 열었지만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자율주행을 표방하면서 나왔고, 특히 주가 상승기에 굉장히 큰 캐피탈 게인을 얻었죠.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로봇이라는 이제 화두를 던진 게 사실 테슬라가 먼저가 아닙니다. 이제 엔비디아가 먼저고요. 엔비디아는 제슨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뭐 아이작, 뭐 그 다음에 메트로폴리스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이미 로봇을 로봇답게 만드는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 엔비디아하고 손을 잡고 있고요. 그래서 아마 엔비디아에서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또 가지고 있는 또 중소기업들이 또 밑에 지류들이 있을 겁니다. 그러면 이제 기계를 만드는 업체들, 파낙 같은 데도 사실 굉장히 정교한 로봇을 만들고 로봇 회사에서는 가장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죠. 파낙도 지금까지는 시키는 대로만 했던 로봇이라면 두뇌가 생기게 되면 예를 들어 더 많이 팔려나가겠죠. 그죠? 물론 하이어라키는 존재할 것 같습니다. 가장 두뇌가 되는 쪽과 손발이 되는 업체들이 있겠지만 일단 로봇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혜택을 받기가 조금 용이하겠죠. 왜냐하면 이미 로봇의 어떤 명령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는 부분들,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삼성 차세대 먹거리로 로봇을 이미 표방을 했고요.
LG 같은 경우도 로봇자 붙은 회사들하고 제휴를 참 많이 맺었습니다. 그래서 로봇을 직접 생산하기도 하고요. 최근에 네이버 같은 경우도요. 그냥 인터넷 기업이라 생각하지만 네이버 랩스는 좀 다릅니다. 네이버 랩스는 자율주행과 로보틱스에서 국내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대한민국에서도 이 로봇의 변화에 먼저 앞서가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고요. 그렇다고 이렇게 재벌들, 대기업들만 로봇에 특화되지는 않겠죠. 그래서 밑에 있는 수많은 로봇들이 뇌와 어떻게 보면 수족이 결합되는 그런 데서 시너지를 반드시 누릴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기 때문에 이 로봇도 산업적으로 접근하자면 전 세계가 로봇을 필요로 할 때 로봇을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들을 찾아보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나 뭐 그렇게 싶습니다. 현대차는 좀 어떤가요? 현대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해서 사실 메카닉적으로는 가장 진보한 로봇을 지금 선보이고 있는데요. 그리고 또 테슬라처럼 전기차 최근에 잘하고 있죠 또. 맞습니다. 이게 저는 이제 자동차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우리가 집에서 이제 유선전화기를 쓰다가 갑자기 셀룰로폰의 시대가 되니까 저희 눈이 막 돌아갔죠. 그때. 마찬가지로 지금 셀룰로폰에 해당되는 게 전기차입니다. 아마 모든 업체나 전기차로 수렴할 거고 아마 고도화 될 겁니다. 현대 역시도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. 이 우리 핵심 로봇은 정말 훌륭합니다.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세계 최강입니다.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계속 공적인 자리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고 있죠. 하드웨어적 완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. 근데 이제 양산성 이 부분이 현대가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. 실제로 AI에 대한 해법을 내려고 불철주야 고민하고 있습니다. 현대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가장 부족한 이 두뇌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현대차 어떻게 믿어 하실 텐데요. 현대차가 조직이 굉장히 큽니다. 그래서 로보틱스 랩이라는 게 존재하고요. 여기는 또 대한민국의 최고의 또 석학분들이 모여서 불철주야 고민을 하고 계세요. 그리고 이분들은 뭐 MIT 박사분도 계시고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모여서 한국의 일단 로봇을 고도화시키는데 되게 애쓰고 계시거든요. 그래서 그리고 꼭 제 현대자동차 분들 들으시고 그분들을 응원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. 또 현대차가 한국 기업이니까 잘 돼서 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산업을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AID 이후에도 늘 보면 미국이라든지 해외 쪽 언론을 보면요. 늘 테슬라 AI하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미 양강구도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현대가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잘 샀습니다. 사긴 참 잘 샀고요. 대신에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는 어떻게든 빨리 제가 보기엔 그 부분을 채워 넣어야 될 것 같고요. 만약에 그게 된다면 상당히 저희는 지름길로 갈 수 있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혼다의 아시모가 2000년도에 이미 계단을 걷기 시작했고요. 많은 로봇 회사들이 오랜 기간 동안 로봇에 투자를 해왔거든요. 근데 현대는 M&A를 통해서 굉장히 지름길로 간 거기 때문에 이 기술을 내재화시키고 그냥 부족한 AI라든지 양산 기술들을 접목시키면 저희가 굉장히 빨리 지름길로 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. 마지막으로 로봇과 AI 시대에 투자자분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 무엇이 있을지 한 말씀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로봇이라는 게 마치 당장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이 좀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. 마치 우리가 2012년도에 자율주행이 바로 올 것처럼 생각됐지만 아직까지 시간이 좀 걸리죠. 하지만 전 세계에 있는 돈들이 새로운 기술들은 계속 집중적으로 사격을 하게 돼 있습니다. 그러면 결국은 뚫리게 돼 있습니다. 로봇 역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첫 스타트를 했고요. 또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에서 이미 많은 것들을 이루어 왔기 때문에 그 DNA들을 아마 로봇에 접목시킬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도 로봇이 앞으로 성장해 나갈 부분들의 기대를 가지고 좀 보시고요. 특히 지금 어려운 시기에 조금 이제 될 산업과 안 될 산업들을 봤을 때 될 산업에는 반드시 로봇을 구분해 두셔야 된다.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